아마 대본 설명 못할걸? 그렇잖아. 그럼 이야기 못한다는. 이형님, 저희가 이제 이직 컨텐츠에 대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이 퇴직 사유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퇴직 사유에서도 사실 돈 때문에 퇴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의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돈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그렇게 퇴직 사유를 이야기하자니 안 될 것 같고 괜히 적당히 둘러대자니 괜히 공격을 당했다 라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경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돈 때문에 퇴사를 한 게 진짜 내 퇴직 사유의 진짜 본질이다. 그 얘기하는 게 맞아요. 결국에는 걸리게 돼 있어. 요즘 면접관들이 이게 빨라요. 저 이형님 때문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럼 이직이라는 건 이미 경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경력의 기준은 이제 만 3년 이상 근무자죠. 그러니까 3년 정도의 근무를 했으면은 대략 회사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거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퇴직 사유로서 연봉을 얘기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다. 다만 이게 좀 지혜가 필요한데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이전 회사랑 별반 다를 게 없는 회사다. 근데 연봉으로서 그 연봉이 비슷한데 연봉 때문에 퇴사했습니다. 이건 멍청한 거지. 그 회사 입장에서 그럼 우리 회사 당연히 퇴사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지원할 회사에 대한 좀 조사를 해보고 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회사가 더 높으니까 저 회사는 이것 때문에 디모티베이션에서 퇴사를 했지만 지금 있는 회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퇴직 사유로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퇴직 사유와 지원 동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데 퇴직 사유로서는 오케이지만 지원 동기가 없으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돈을 걸었기 때문에 회사도 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가 돈 더 줄 거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 와서 뭘 더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그럼 이제 지원 동기. 지원 동기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원 동기가 없는 퇴직 사유는 사실 뭘 얘기해도 안 맞아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내가 더 높은 회사를 지원한 걸 테니까 더 높은 회사를 지원한 걸로 이미 이 문제는 끝났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동기부여를 깎아먹을 요소는 해결이 된 거야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질문이 나오겠죠. 우리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 넌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는 거야? 여기에 대한 답변이 돼야 쌍방이 뭔가 거래가 성사된다고 봐야죠. 쉽지는 않네요.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지원 동기 당연히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중고 신입이건 생신입이건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사회생활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저렇게 돈을 밝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돈부터 생각하네. 그렇지. 이런. 돈부터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그럼 태도가 안 됐다고 느끼세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많은 면접관분들이 아직 권력이 굉장히 만렙이시기 때문에 그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 많은 MZ 세대들이 입사하자마자 퇴사를 하는데 그 많은 이유가 이 연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왜 어떤 영상들 보면 돈독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뭔가 퇴사하고 내가 이 회사에 다시 지원을 했어요 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렇게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신입으로 지원한다. 중고 신입이건 생신입이건 다 됐고 신입으로 지원한다. 석박사 다 똑같아. 그러면 돈 얘기는 그냥 빼셔라. 그리고 지원 동기 중심으로 얘기하면 되고 어차피 퇴직 사유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경력이 좀 있다. 만 3년이 넘으신 분들은 돈 얘기를 해도 되지만 돈 얘기를 할 경우에 그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볼 것 그리고 지원 동기를 다른 요소로 돈 이외에 다른 요소로 설명을 할 것.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전혀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기여의 포인트라는 게 어떻게 좀 찾아낼 수 결국 직무죠, 직무. 내 직무의 전문성이 이렇게 있고 이전 회사에서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 경험들이 이 회사에 온다면 더 큰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날 안 뽑으면 너네가 손해겠지?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게 결국 지원인 거죠. 결국에 필살기가 있어요. 필살기가 있어요. 이제 알고리즘처럼 돌아오는. 퇴직 사유는 한 사람을 뽑는다는 걸 100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점 중에 제가 보기에는 5점도 안 돼요. 근데 이 5점이 뭔가 해석이 안 되면 5점 때문에 나머지 만들었던 70점, 80점, 90점의 점수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지원 동기가 일관성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퇴사했던 이유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연결이 될 때 면접관은 클리어하다는 거죠. 적어도 얘는 사기꾼은 아니겠구나. 얘는 괜히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진 않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딱 치워버리고 이제는 정말 직무 전문성으로만 원래 이것 때문에 뽑는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대화의 이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이 영역이 여기 안에서 놀 수 있겠죠. 그럼 그거 자체가 벌써 합격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돈을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면접관분들한테 전달하면 될까요? 그때는 비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같은 산업에 우리 회사 같은 평균 연차일 수도 있고 다른 회사의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근무 시간이나 나의 기여이익이라고 할까요? 매출을 많이 일으켰다든지 이런 기여가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보상받지 않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분면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아마 대부분 설명 못할걸? 그렇잖아. 그럼 이야기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하시고 그게 베스트. 이게 베스트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깔끔해.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아마 대부분은 안 될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려면 벌써 자기 과업에 대한 식견과 깊이와 철학과 수치화된 전략과 이게 다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마 이 고민이 있다는 거는 이게 어려워서 이제 고민일 건데 그런 경우에는 생활고를 얘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가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혼의 준비도 있을 수 있고 뭐 결혼을 일찍 한 경우 자녀 출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이거는 다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요즘 뭐 월급쟁이 집 못 사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돈 때문에 자녀도 못 낳고 뭐 이런 것들 워낙 사회 이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면접관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데 회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지 뭐 복지가 좋아서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연봉도 낮아. 근데 내가 일은 많이 하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는 직장을 옮겨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활고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실제 집이 부자건 가난하건 뭐 이런 거 떠나서 나라는 사람의 연봉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 내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수준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결정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한번 사회 이슈랑 연결을 시킨다면 뭐 면접관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이가 26에서 28 뭐 이 레인지에 들면은 막 결혼을 그거를 고민해서 연봉을 높이고 싶은 건 아니고 사실 뭐 적정 수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더 높으면 좋으니까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생활고를 이야기하면 좋나요? 면접이라는 거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전제로 봐야 되는데 상대방을 결국 설득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면접관의 이 나이대를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게 아주 스탠다드, 아주 모두가 꿈꾸는 그런 정석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냥 우리는 모티브를 잡아서 전달하면 상대방이 쉽게 동의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굳이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있을까? 세대 간의 차이를 그냥 그렇죠. 그냥 그걸 이해하고 어떤 면에서 이용해 버리자는 거죠. 그냥 그럼 저희 세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들을 그분들한테 얘기해버리면 좀 이해가 힘들 수도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 없는 사람으로 찍히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그분들은 다 그렇게 그냥 규정을 한다니까? 요즘 애들, 아유 요즘 것들 찌찌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왜 그러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세대 간의 이 간극이 있어서 그런 건데 아니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안 좁혀지는데 면접에서 그걸 좁히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지혜롭지 않은 행동이죠. 15분 뭐 길어야 1시간 면접 진행되는데 그동안에 그냥 그 사람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회사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하면 그냥 이 문제는 싹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 이제 면접자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퇴직 사유나 지원 동기의 질문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불합격률이 올라가잖아요. 기하급수가 올라가. 그 질문 숫자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40% 이상이 이 질문, 로열티나 퇴직사유 질문을 받는 순간 불합격률, 합격률은 이렇게 꼬꾸라지고 불합격률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럼 뭐하러? 이건 너무 뻔한 건데. 이 주제는 그냥 한번 티키타카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갔다 오고 끝나버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던지고 끝내자.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상대방의 언어를 쓰면 무조건 좋죠. 그러면 연봉이라는 것은 이직 사유로 써도 된다. 경력의 경우. 경력의 경우만.